네, 안녕하세요. 31기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한국 배당 성장주 베스트 5에 대한 영상 이어서 미국에 있는 배당 성장주 ETF 탑 5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개별주도 좋은데 개인적으로 ETF로 모아가면 절대 투자 실수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요. 첫 번째 ETF는 BIG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미국 기업들에 투자하는 대표 ETF이고요. 2006년에 설정이 돼서 운용 역사가 한 20년 됐습니다. 운용사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뱅가드이고요. VIG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아니라 매년 배당을 늘려온 기업만을 포함시킵니다. 이 ETF가 미국 디비던드 어치버스 인덱스를 추종하고요. 이 지수가 최소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인상한 기업들만을 포함합니다. 즉 단기적 유행이나 일시적 배당 이벤트가 아니라 꾸준히 이익을 내고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만이 VIG의 구성 종목이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단순히 배당이 높다고 해서 좋은 주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배당률이 높은 기업은 오히려 성장이 멈췄거나 주가가 하락해서 배당률이 높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즉 배당률이 높다는 거는 때로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반면에 VIG가 추구하는 배당 성장주는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VIG에 투자하는 회사들은 견고한 사업 모델과 높은 진입 장벽, 그리고 지속적인 현금 흐름과 보수적인 재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위 편입 종목을 보면 이 철학이 잘 드러나는데요. VIG의 종목들은 대부분 경기 방어 업종입니다. 소비재나 헬스케어, 인프라, 필수기술 서비스 기업들이 많이 있죠.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은 불황에도 돈을 잘 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 때도 사람들은 세제를 사고 약을 사고 스마트폰을 사죠. VIG가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 즉 이익의 변동성이 작고 위기에도 배당을 줄이지 않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위기나 22년 금리 급등기에도 VIG의 배당은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이게 곧 시간이 VIG의 편이다라는 뜻이고요. 배당 성장주는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해 배당률이 2%라고 해도 매년 배당을 8%씩 늘린다면 10년 뒤에는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4에서 5%가 됩니다. 즉 현재 배당률은 낮지만 장기 보유 시 복리 효과가 매우 커지는 거고요. VIG의 평균 배당 성장률은 7에서 10% 수준입니다. 이 배당금이 재투자되면 복리 성장이 눈덩이처럼 커지고요. 예를 들어서 매달 100만원씩 10년간 VIG에 투자하면 평균이 연복리 8에서 9%로 수익률이 약 1.8배 이상 불어납니다. 배당을 다시 재투자하면 배당을 낳는 구조가 완성되고요. 이것이 VIG를 연금형 ETF나 파이오족 ETF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또 이 펀드는 장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수수료 차이가 매우 중요한데 1년에는 별 차이 없어 보여도 10년간, 20년간 복리로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VIG의 운용 보수는 0.06%로 굉장히 저렴하죠. 거의 무료 수준에 가까운 장기 운용 ETF입니다. 운용 효율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VIG는 세계적으로 손꼽히고요. 그렇게 10년 넘게 배당을 늘린 기업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주주 환원 정책을 경영의 중심에 둔 기업들인 거죠. 이건 매우 중요한 차이고요. 배당을 늘리는 기업은 꾸준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유하고 부채를 최소화하며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 신뢰를 중시합니다. 즉 기업의 재무 체질이 건강하다는 의미고요. 배당은 단순한 돈 나눠주기가 아니라 기업의 재무 건전성의 신호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기업들의 모험이 바로 이 VIG이고요. 결론적으로 VIG는 느리지만 확실한 부의 통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이 빠른 수익과 단기 차익과 고수익을 부추기는데,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대부분 배당 성장주로 부를 축적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DGRO입니다. iShares 블랙록이 운용하는 대표적인 배당 성장 ETF로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미국의 우량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단 펀드가 시작된 연도가 2014년으로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운용 자산은 약 300억 달러 이상이고 보수가 0.08%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배당률이 지금 2% 정도로 DGRO는 단순히 고배당주만을 담는 게 아니라 배당을 5년 이상 연속으로 증가시킨 기업만 편입하고요. 즉 경기 침체나 금리 변동에도 배당을 꾸준히 늘릴 수 있는 탄탄한 재무의 상황의 기업만 포함이 됩니다. 일단 DGRO는 배당의 양보다도 배당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데요. 편입 조건을 보면 5년 이상 연속 배당 증가와 최근 배당 성향이 이제 75% 미만,
그리고 배당 지속 가능성이 높은 기업만 선정합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DGRO는 경기 하락기에도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높았고요. 즉 단기 배당률보다 장기 배당 성장률이 더 중요한 투자자에게 적합하죠. 투자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가 방어가 잘 되고 꾸준하게 오르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DGRO는 성장성과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데요.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3.8%, 애플이 3.5%, JP모간이 3%, 존슨앤존슨이 2.8%, 엑손모빌 2.6%, P&G가 2.5%, 이제 홈디포가 2.3%, 펩시코가 2.2%, 브로드컴이 2.0%,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1.9%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탑10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조합이 경기 방어주와 기술주가 균형을 이루면서 불황에도 배당을 줄이지 않는 기업 구조를 만들어줬고요. DGRO는 고배당 ETF와 대비 배당률은 다소 낮지만 배당 증가율과 주가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S&P 500 대비해서는 변동성이 낮고 경기 하락 시에도 배당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성장주와 가치주 혼합형 구조로 장기 수익률이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DGRO는 단순히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아니라 배당을 꾸준히 늘릴 여력이 있는 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존슨앤존슨과 P&G 등 글로벌 대표주 EPS 증가율과 잉여 현금 흐름 모두 우수하고 장기 성장주를 배당 성장형으로 전환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죠. DGRO의 진정한 매력은 배당이 매년 성장하는 복리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DGRO의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8%라고 가정하면 20년 동안 배당금이 4배 이상 커질 수 있고 이를 재투자하면 복리 효과로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합니다. 정리하면 DGRO는 5년 이상 배당 성장을 한 기업들만 포함시키고 질적 안정성과 배당 성향이 75% 이하로 재무 건전성이 우수하며 보수도 굉장히 저렴하죠. 또 장기 복리 극대화의 성장주와 배당주를 균형한 경기 순환 방어를 모두 갖춘 ETF입니다. 그렇게 배당 재투자 시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고요. DGRO는 단순히 배당을 주는 ETF가 아니라 꾸준히 배당을 키워가는 우량 기업의 집합체인 거죠. 지금의 배당률보다 10년 뒤에 배당금이 훨씬 커질 ETF이며 이 점이 장기 투자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매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SCHD입니다. SCHD는 미국의 대표 자산 운용사인 찰스 슈왑이 운용하는 고품질 배당 성장 ETF이죠. 펀드 시작 개시일이 2011년으로 현재 14년째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고요. 운용 자산은 약 600억 달러 이상이고 운용 보수는 0.06%로 엄청 저렴하죠. 현재 배당률이 3.8%, 이제 배당 성장주 ETF 중에서 높은 축에 속합니다. 배당 지급은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고요. 지수는 다들 아시다시피 다우존스 US 디비던드 100 인덱스를 추종하고 있죠. 슈드는 단순히 배당이 높은 기업을 담는 것이 아니라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재무 건전한 우량 기업 100개를 엄선해서 선정합니다. 슈드의 핵심 전략으로는 지속 가능한 배당 성장을 추구하고요. 4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일단 배당 지속성으로 10년 이상 연속 배당 지급과 현금 흐름 대비 배당 비율을 살펴보면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인 FCF라고 하죠. 그 대비 배당 여력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ROE라고 하는 자기 자본 이익률을 트래킹하면서 수익성 높은 기업을 우대하죠. 마지막으로 5년 배당 성장률을 보면서 꾸준한 배당 증가한 기업만 편입시킵니다. 즉 단순히 배당률이 높다는 이유로 편입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배당을 꾸준히 늘릴 여력이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고요. 결국 슈드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배당 성장력과 재무가 탄탄한 기업들을 모두 갖춘 진짜 배당 성장 ETF입니다. 슈드를 욕하시는 분들은 요즘 지지부진한 주가 성장을 들 수가 있는데 사실 슈드는 고배당과 성장의 균형을 계속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12년에 투자를 했다면 배당금이 약 0.9달러여서 지금 전년도 24년 배당금이 약 3불로 12년 동안 230%가 배당이 증가했고 이게 연평균 배당 성장률을 보면 9% 이상으로 단순한 고배당 ETF가 아니라 복리 배당 성장 ETF입니다. 또 운용부서가 낮다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요. 20년 장기 투자 기준으로 보면 0.5%의 운용 수수료 차이가 10% 수익의 차이를 만듭니다. 슈드가 0.06%로 업계 최저 수준이고 장기 복리 투자에서도 압도적인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배당금만 많은 게 아니라 매년 배당이 성장하면서 그 배당을 재투자하면 복리 효과가 폭발적으로 커지죠.
예를 들어서 슈드가 연평균 배당 성장률 9%고 현재 배당률이 3.7%일 경우에 20년 차에는 이제 18.55%로 지금 1억을 넣으면 연간 370만 원을 받겠지만 20년 뒤에는 연간 배당금이 185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즉 배당을 재투자하는 순간 복리의 마법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슈드의 기업 재무 건전성 기준이 매우 엄격해서 경기 침체나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기에도 하락 방어력이 우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22년에 S&P 500이 마이너스 18%를 기록했을 때 슈드는 마이너스 4% 하락으로 배당을 포함했다면 거의 보합 수준이었습니다. 경기 침체 때도 배당금은 오히려 증가한 게 대단한데 시장이 흔들릴수록 더 강해지는 ETF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개인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레딧이나 시킹알파나 보그레드 등에서 슈드를 평생 들고 갈 ETF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바로 이거죠. 슈드의 장기 수익률을 보면 주가 수익률도 만만치 않습니다. 10년간 총 수익률이 170%로 연평균 10에서 11%를 자랑하고요. 이게 단순히 고배당 ETF가 아니라 S&P 500 수준의 성장성과 함께 현금 흐름을 제공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노블 ETF입니다. 이 펀드는 미국 S&P 500 지수에서 25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만 모은 ETF입니다. 배당 귀족 지수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ETF가 말 그대로 배당의 역사와 신뢰를 대표하고요. 단순히 배당을 주는 기업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배당을 끊지 않고 오히려 매년 늘려온 기업들만 이 ETF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편입된 기업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P 500 구성 종목들 중에서 이제 25년 배당 증가 기록을 가진 기업들과 시가총액과 유동성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기업 재무 건전성이 유지되고 배당 성장 여력이 충분한 기업이 이 기준을 통과한 기업들만 미국 전체 주식 중에 한 60개 정도밖에 없는데 여기서 노블은 그야말로 미국 배당의 명문가들만 모아놓은 펀드라고 할 수 있죠. 노블은 배당 수익률이 2% 정도로 앞서 말한 ETF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배당의 안정성과 성장성 그리고 장기 복리 효과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배당 귀족 기업들은 특징이 단순해요. 위기 속에서도 주주에게 배당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현금 창출력과 경쟁률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 이제 P&G나 존슨앤존슨과 맥도날드 같은 기업들은 70년 가까이 배당을 늘려왔습니다. IT 버블과 금융위기, 코로나, 22년 금리 급등기에도 이들은 단 한 번도 배당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모여있는 노블은 단순한 ETF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더 강해지는 현금 흐름 자산을 대표하는 펀드죠. 노블의 가장 큰 매력은 시간이 내 편이 되는 ETF라는 점인데 앞선 ETF들과 다 비슷한 특징인 거죠. 배당 성장률이 연 7%라고 하면 10년 후에 배당이 2배가 되고 20년 후에는 4배로 늘어납니다. 현재 2%의 배당이 20년 뒤에는 9에서 10% 수준으로 내 기준 배당률로 변하게 되고요. 이건 단순히 주가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한 현금 흐름의 복리 효과입니다. 노블은 주가 상승폭이 슈드나 VIG보다 약간 낮긴 한데 하락장에서 놀라운 방어력을 보입니다. 코로나 때 벤치마크가 마이너스 34%였지만 노블은 마이너스 27%였고 22년 금리 급등기에 마이너스 18%였던 S&P 500이었지만 노블은 마이너스 6%로 방어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이유가 간단하죠. 산업재나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중심의 방어적 포트폴리오와 무리한 부채가 없고 지속적인 배당 성장이 검증된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오히려 노블은 가치의 피난처 역할을 해줬고요. 주식 투자의 가장 어려운 점이 버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블은 오히려 버틸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였고 분기마다 배당이 꾸준히 들어오고 위기 때도 배당이 줄지 않았으니까 불안하지 않고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현금 흐름이 유지됩니다. 즉 시장의 변동성이 아닌 배당의 꾸준함이 투자자의 멘탈을 지탱해 준 것이죠. 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인 버팀목인데 노블이 그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고요. 실제 이제 이 펀드에 매월 50만원씩 투자를 한다고 하면 연평균 수익률 8%와 배당 성장률 7%를 가정하면 20년 후에는 원금이 1.2억 원이 약 2.8억 원으로 불어나며 연 배당금은 약 260만 원 이상, 30년 후에는 연 배당금만 80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즉 단순한 시대 차익이 아니라 생활비를 만들어주는 자산으로 발전하는 거죠. 노블이 장기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는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25년 이상 배당을 늘릴 수 있는 기업은
이런 악조건에서도 버틴 기업들이죠.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노블을 모아가야 하는 이유는 25년 배당을 늘린 초우량 기업들 구성과 위기에도 끄떡없는 안정성과 현금 흐름, 그리고 장기 보유 시 배당의 복리 효과로 실질 수익률이 극대화되며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버티기 쉬운 ETF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의 하락기에도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한 이러한 이유로 투자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DGRW입니다. 배당 성장과 성장주 투자를 동시에 잡는 하이브리드 ETF인데요. DGRW는 위즈덤트리가 운용하는 대표적인 배당 성장 ETF입니다. 정식 이름이 이제 위즈덤트리 US 퀄러티 디비던드 그로우스 ETF인데, 이 ETF는 단순히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아니라 이익이 꾸준히 늘고 장기적으로 배당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업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배당의 양보다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질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현재 시가 배당률이 1.4%로 낮아 보이긴 하지만 이 ETF는 배당을 주면서도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서 장기적으로 배당 성장의 복리 효과를 노리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다른 배당 ETF와는 달리 DGRW는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편입이 될 수 있는데요. 3년 연속 이상 배당을 실시한 기업, 높은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높은 기업들, 그리고 높은 이익 성장률을 보유하고, 그리고 배당 성장 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을 선별해서 포트폴리오에 담습니다. 이 말은 즉 현재 배당을 주고 있는 동시에 향후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재무 구조를 갖춘 기업만 들어온다는 뜻이죠. 따라서 단순히 과거 배당 이력으로만 구성된 ETF가 아니라 미래 배당 성장성까지 고려한 퀄러티 배당 성장주 ETF입니다. DGRW는 기술주,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과 같은 기업들, 그리고 전통적으로 배당 블루칩인 코카콜라나 P&G, 존슨앤존슨 등으로 조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술 성장주 비중이 높고 배당의 안정성도 확보된 균형 잡힌 성장형 배당 ETF입니다. 일반적인 배당 ETF는 과거 배당 이력을 기반으로 하는데 DGRW는 미래의 배당 증가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거죠. 즉 단순히 배당을 오래 준 것보다는 앞으로 이익이 얼마나 늘어나서 배당을 더 줄 수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이 덕분에 DGRW는 성장성과 방어성을 모두 갖춘 하이브리드 ETF로 평가받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이 펀드는 성장성과 배당을 동시에 잡고 기술주 비중이 높아 자본 이득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높은 이익 성장률, 그리고 기업 중심의 ROE와 EPS 성장률 기반으로 선별하는 거고, 안정적인 분기 배당으로 10년 이상 꾸준히 배당을 지급하고 배당 성장률도 높습니다. 또 다양한 섹터로 폭넓은 산업을 분산시키면서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에너지가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장기 수익률이 우수한데 최근 10년간 연평균 11에서 12% 수익률을 자랑합니다. 즉 배당도 주고 성장도 놓치고 싶지 않은 투자자에게 가장 적합한 ETF인 것 같습니다. DGRW의 핵심은 배당 성장률이 높다는 건데 최근 5년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10% 내외로 단순 지급 배당 ETF 월등히 높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국에 있는 배당 성장주 ETF를 5개 모아봤는데요. 5개 모두 훌륭한 펀드로 꾸준히 모아가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